오늘도 짧은 생을 살다간 가여운 아기의 이야기로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6년 전에 태어난 아기는 이틀 만에 숨졌고 엄마는 친정집 근처 야산에 묻었습니다.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데요. 아기 사망 유기 사건에서 중요한 건 아이의 시신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못 찾을 수도 있대요.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뼈가 녹아버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30대 여성 A씨가 6년 전 숨진 자신의 아기를 묻었다고 진술한 야산입니다. 아기의 유해라도 발견하기 위해 퍼낸 흙을 샅샅이 살펴보고 야산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뼈가 아직 생성이 좀 그래가지고 다 녹아버릴 수가 있다네요. 현장 상황이 비도 오고 그 옆에 벌통까지 있어가지고 벌에까지 쏘여가면서 모기에다가 조금 고생을. 전남경찰청은 지난 10일 영아 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에 전남 광양의 야산에 아기를 유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를 친정집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전혀 몰랐다고 물어보고 포렌식이랑 해가지고 다른 조력자가 있는지랑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라인 사태의 주범으로 꼽혔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1심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얼마 전에 탈옥을 꿈꿨다가 들통이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세 번째 탈옥 시도였고 미수에 그쳤는데 자신은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알게 된 조폭 수감자의 꿰매 넘어간 거라는 건데요. A4 용지 27장이 빼곡하게 적혀있던 탈옥 계획서, 이거 검찰이 확보했거든요. 당초 탈옥에 성공하면 주겠다던 20억도 막판에 40억으로 2배나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나가 착수금까지 줬는데 글쎄요, 김 전 회장의 변명이 재판부에 통할지는 의문이에요.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치소에서 탈옥하려던 계획이 탄로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미수에 그친 세 번째 탈옥 시도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폭력 조직 출신 A씨가 6개월간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산 끝에 탈옥시켜주겠다고 꾀었고 김 전 회장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돈을 건넸을 뿐 실제 탈옥하려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종신형과 다름없는 30년을 선고받고 정신병동 같은 곳에 갇혀 극단적 생각까지 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이번 일로 재판에 악영향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법원과 검찰청 구도를 약도로 상세히 정리해둔 A4 용지 27장 분량의 탈옥 계획서를 확보했습니다. 또 탈옥 시도가 임박하자 사례비를 애초 약속한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배 높이고 친누나를 통해 A씨 친척에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넨 데 이어 대포차 준비에 필요한 2천만 원을 더 주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도관과 경찰, 방호 인력 수십 명이 재판정을 겹겹이 둘러싸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 전 회장은 공판대 내 고개를 숙이거나 먼 산을 바라보는 등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복 살해 혐의, 스토킹 혐의 재판이 병합됐던 항소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구구절절 유족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교화가 가능할지 깊은 회의가 된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고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게 타당하다. 보복범죄의 엄벌을 내렸고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2년여 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한 끝에 지난해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전주환. 30대 초반인 전주환이 수감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반사회적이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서슴없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가 가능할지 깊은 회의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범행이 일어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던 검찰을 향해선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이성적인 사법제도 안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 사실이 언급될 때마다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피해자 유족들. 부디 그자의 죄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재판부에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분의 생전 뜻이기도 하였습니다.